혹시 올해 목표 정하셨나요? 새해가 되면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올해 목표를 정합니다. 저는 30대 은퇴를 목표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됩니다. 쉽고 빠르게 돈 버는 방법은 단연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것은 벤치마킹입니다. 이미 벤치마킹을 잘하고 계신다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번 보시고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보다 앞서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과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저도 여러분도 그들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실행 능력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전략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저는 이 방법을 인생 치트키라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이란 단어를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을 벤치마킹 하라고 해도 당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역사계를 통해 벤치마킹의 정석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책 역설계에 나오는 사기급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론 프리드먼의 저서 역설계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29페이지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라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요약 정리한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할 때 요약 정리된 내용을 읽으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처럼 이 책을 역설계했습니다. 329페이지에 나온 결론 부분을 먼저 읽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었습니다. 정리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가가 되라. 2. 차이를 발견하라. 3. 설계도를 뽑아내라. 4. 모방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라. 5. 비전과 능력의 격차를 받아들여라. 6. 당신만의 점수판을 만들어라. 7.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8. 편안함을 경계하라. 9. 미래와 과거를 이용하라. 10. 똑똑하게 질문하라. 책 역설계에는 많은 사례가 등장합니다. 물론 저자가 외국 사람이기에 외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스타벅스 등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 이야기가 대거 나옵니다. 따라서 개념을 이해하는데 좋은 사례가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발췌한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발췌입니다. 일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뛰어난 인재들이 역설계 접근법으로 자신이 동경하는 작품이나 결과물에서 숨겨진 통찰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창의성을 발휘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2부는 지식의 단계에서 전문성의 단계로 도약하는 것을 다룬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도입부에서 책의 전체 방향을 알려주는 저자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읽다 보면 방향을 잃기 쉬운데 현재 내가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 큰 줄기를 잡고 가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수월합니다. 두 번째 발췌입니다. 동경하는 우상을 인터뷰하는 것은 그들의 비법을 알아내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블로그와 팟캐스트가 흔해진 요즘은 전문가를 대화에 참여시키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선뜻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또는 심지어 그들이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면 초보 작가는 모방 작업을 통해 창작 과정을 재현하고 자신의 본능적 경향과 거장의 선택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논픽션 작가들이 애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책 말미에 주석을 훑어보면서 저자의 해당 작품을 축조하는데 사용한 문헌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색인 역시 저자의 머릿속을 열어보는 데 도움이 된다. 쉽게 요약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책이나 영상 등의 흔적을 추적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고 싶으면 이미 다 가진 사람의 전략을 가져오면 됩니다. 이전과 다르게 디지털 시대에선 조금만 검색해도 성공한 사람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책, 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서 그들의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전략으로 성공했는지 모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복사하세요. 과연 그대로 베끼는 게 효과가 있을까? 네, 효과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선 절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대로 베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더 발전시키고 나만의 개성을 입히려고 노력합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발췌입니다. 모방이란 어떤 완성물을 주의 깊게 관찰 및 분석해 핵심 요소를 파악한 후 재조립하는 과정이며, 이것은 우리 두뇌의 평상시와 다른 놀라운 프로세스를 가동시킨다. 모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품을 만드는 동안 원작자가 내린 결정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모방 작업을 하다 보면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요소나 기회를 민감하게 인식하게 된다. 앞서 성공한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저는 베껴 쓰기를 자주 합니다.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깔끔한 홈페이지 카피라이팅, 책을 읽다가 감명 깊은 구절 등 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옮겨졌습니다. 이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멍하니 베끼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적었을까? 나보다 앞서간 사람은 분명 어떠한 목적을 갖고 글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자의 생각을 역추적해보는 겁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실행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의외로 빠르게 답을 찾을 때도 많습니다. 네 번째 발췌입니다.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고안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분석이 아니라 수집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뛰어난 사례를 모으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 최고에 이르기 위한 첫 단계는 최고에 이른 이들의 작품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를 끊임없이 접하고 경험하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력이 쌓인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방식은 연습할 수도 없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혼자 고립돼 연습하는 시간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거장들의 작품 안에 들어있다. 저는 역설계를 이렇게 활용합니다. 가장 먼저 해당 분야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모조리 모읍니다. 책이든 유튜브 영상이든 어떤 매체든 가리지 않고 수집합니다. 그리고 분류합니다. 모으다 보면 비슷한 것끼리 구분됩니다. 모아서 정리만 해도 절반 이상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석하는 일은 비슷한 것끼리 분류만 해도 윤곽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하시나요? 정말 좋은 정보를 발견하고 나중에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독한 유튜브 채널이나 관련 자료만 모아놓고 잊어버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큰 시간 낭비입니다. 모은 자료와 사례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일에 절대적인 시간 투자는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발췌입니다. 자신이 가진 현재 능력의 최대치를 넘어서야 하는 도전 과제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근육을 크게 만들려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여 한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만약 10kg 아령 10번 드는 게 한계라면 11번 들었을 때 근육이 발달합니다. 저는 글쓰기로 수익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글쓰기도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글감이 없거나 글쓰기가 어렵다면 책을 읽거나 해당 분야의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스킬을 연마하고 수정 반복하는 거죠. 온라인 사업도 똑같습니다.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한계점을 돌파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길입니다. 가진 자는 모두 이 한계점을 돌파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의 모습은 그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상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 모습과 다르게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런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한계점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진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 부분이 한계점입니다. 당연히 이 지점을 돌파해야 성공에 가까워집니다. 여섯 번째 발췌입니다. 기본적인 연봉은 안정감을 준다. 안정된 수입원이 있으므로 부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설령 틀어지더라도 실패해서 회복하기가 비교적 쉽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직장인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반 전 퇴사할 때가 생각납니다. 계획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퇴사 자체가 기쁘면서 불안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할 생각에 설레면서 월급이 주는 안정감이 사라지니 불안했던 거죠. 지금 당장 퇴사를 하겠다는 분을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오셨으면 합니다. 저는 꽤 고생했습니다.
직장에서 내 업무만 잘하고 시간을 보내면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은 모든 업무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보고 퇴사하시길 권장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좀 즉흥적으로 살았네요. 7번째 반체입니다. 전문가는 단순한 반복으로 고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약점을 정확히 공략해 개선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한계까지 밀어붙인다. 그래야만 그런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을 넘어 성과를 낼 수 있고 자동성의 지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한계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발췌했습니다. 전 성공한 사람들의 책이나 영상을 자주 봅니다. 그들이 성공한 모습만 보고서 나도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 못 가 포기합니다. 노력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살아갑니다. 한계점 돌파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에 어떻게 대처했고 또 어떻게 수정 반복했는지 조사하세요. 성공한 사람의 삶을 그대로 복사한다는 생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또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편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를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익숙한 것만 계속 실행하면 그건 그저 단순 반복에 그칩니다. 성공하려면 그 한계점을 돌파해서 치고 나가야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까? 아닙니다. 목표 달성으로 성공에 이르면 어떨까요? 지금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시간만 채우는 삶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쉬는 겁니다. 한계를 돌파하는 일이란 고통스럽지만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일이니 짜릿하지 않을까요? 정리하겠습니다. 1. 성공한 사람의 루트를 조사하라. 2. 자료를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라. 3. 실행하고 한계점을 넘어서라. 성공한 사람의 전략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은 인생 치트키입니다. 사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성공한 사람이 세상의 0.1%라는 통계는 그만큼 실행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방하고 실행하고 한계를 넘어보시겠습니까? 현재 내 모습은 지금까지 해온 결정의 총합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지식상의꾼이었습니다. 지식창과 관련 칼럼을 보시려면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 참고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